오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다보스 연설에서 유럽인들에게 여러분은 약하고 당황했으며 미국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고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젤렌스키는 구유럽이 당황하고 두려워 보인다고 했으며 사실 글로벌 강대국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럽인들이 타우루스 미사일을 모스크바에 발사한다는 말조차 두려워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예를 들어 젤렌스키는 왜 미국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납포하는데 유럽은 두려워하는지, 왜 도널드 트럼프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는데 유럽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체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다시 회복 못할 만큼 강하게 타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연설은 비판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연설과 도널드 트럼프 위협이 마치 동시에 작동한 듯 보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가 러시아 연방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납포하고 재판을 시작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다보스에서 한 모든 연설과 그가 유럽의 나약함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살펴보고 젤렌스키가 비판을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모든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답해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방송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서 바꾸려고 해도 그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사랑하고 유럽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계속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인용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설 중에 젤렌스키는 유럽이 혼란스러운 약자들이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미국인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해 다보스에서 유럽이 자립 방안을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어 다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럽인들이 얼어붙은 채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관세 문제로 더 이상 소리치지 않길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푸틴이 공격하면 미국이 유럽을 지켜줄 것이라 단순히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보스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미국이 유럽 방어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변할 거라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요. 그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트럼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며 우리는 그를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연설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매우 강경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한 연설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은 유럽에서 유럽을 벌하려는 사람의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연설은 유럽 사회와 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유럽인들에게도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정치인들에게 오늘 젤렌스키의 연설은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저는 유럽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젤렌스키에게 이런 비판적 연설에 감사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 중인 국가의 지도자의 말을 근거로 들어 예를 들어 군사비를 늘리고 사회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유럽 지도자들이 동맹국들에게 결단력을 보여주기가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트럼프뿐 아니라 전쟁 중인 젤렌스키도 우리를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유럽은 그를 좋아하죠. 여기 보세요. 젤렌스키가 우리를 약하다고 하니 이제 우리도 강해지자는 겁니다. 참고로 마크롱이 이 순간을 가장 먼저 알아챘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젤렌스키의 연설 전체를 인용문과 함께 살펴봅시다. 1년 전 다보스에서 연설 후
유럽은 스스로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유럽과 세계에는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모두의 관심이 그린란드에 집중됐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대처 방법을 모르는 듯합니다. 모두가 미국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모든 일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이란에서의 시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시위는 피로 진압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란 국민을 충분히 돕지 않았고 방관했습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지나 정치인들이 복귀했을 때 아야톨라는 이미 수천 명을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이것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충분히 많은 사람을 죽이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으로 마두로가 체포됐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마두로는 뉴욕에서 조사받고 있으나 푸틴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나도 체포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럽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며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고 있습니다. 푸틴이야말로 동결된 자산이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하는 사람이지 이 전쟁에 대해 그를 처벌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연설은 전혀 호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밝힌 바와 같이 다행히도 유럽연합은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러시아 침략 방어에 쓰려 하자 그 결정이 막혔습니다. 이어 젤렌스키는 미국 입장으로 사람들이 국제 재판을 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겐 이는 역사적 입장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죄가 있어 늘 재판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유사한 재판에 책임지지 않는 선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부족한 건 시간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의지인가요? 왜 유럽은 푸틴 재판을 혼자 열지 않고 늘 미국을 기다리나요? 그리고 이어서 젤렌스키의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의지가 있는 연합에 감사하며 우리는 의지가 있는 연합이 행동하는 연합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항상 하지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없으면 안전보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전이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유럽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현재에서 미래를 결정짓는 행동을 피합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는 암흑 함대 유조선을 납포할 수 있는데 유럽은 못합니까? 러시아산 석유가 유럽 해안을 통해 운송되며 러시아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에게 공을 돌려야 합니다. 마크롱은 오늘 프랑스가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을 납포했으며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유조선 납포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위반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 영해에 있냐고도 묻습니다. 참고로 그 유조선은 지중해에서 납포했다고 합니다. 마크롱은 왜 우리 유럽 해역에 이런 유조선들이 떠다니냐며 전부 납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크롱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젤렌스키의 인용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에는 유럽을 지킬 통합군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유럽은 위험이 닥치면 나토가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리투아니아를 점령하거나 폴란드를 공격하면 누가 대응하나요? 오늘날 나토는 미국의 개입을 믿지만 만약 아니라면 이런 의문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려 하고 누군가는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며 또 다른 이는 방위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이 아직 압박을 시작하지 않아 누구도 지출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40명의 유럽 군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푸틴과 중국 그리고 덴마크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러시아 선박들이 그린란드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면 우크라이나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장할 전문성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림반도처럼 그린란드 근처에서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들어보세요. 정말 웃긴 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유럽 전체가 무려 40명의 군인을 모아서 그린란드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린란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젤렌스키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유럽에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세요. 만약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러시아 군함들을 아무 문제 없이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흑해에서 뭐 그렇게 떠다니고 있는지 이미 몇 척이나 침몰시켰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유럽인들이 자주적이지 않고 혼란스럽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인용문: 모두가 미국의 이란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고 유럽도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으며 이 국민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항상 돌아오고 항상 부정적입니다. 2020년에 아무도 벨라루스 국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러시아의 오레슈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수도가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파트너들에게 지금 이 미사일에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의 미사일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그린란드 모두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이 글로벌 강국으로 간주되지 않고 유럽의 행동이 나쁜 행위자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항상 반응만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헝가리 총리 오르반에 대한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 하수인을 얼마나 교묘하게 깎아내렸는지 들어보세요. 유럽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유럽 내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유럽의 돈으로 살면서 동시에 유럽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모든 빅토르는 이마에 한 대 맞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모스크바에서 편안하다고 해서 유럽의 수도들이 작은 모스크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는 왜 푸틴과의 평범한 대화가 결코 통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을 얼려 죽이려 합니다. 영하 20도입니다. 러시아는 외국 핵심 부품 없이는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는 이유로 숨습니다. 물론 중국도 돕지만 러시아는 유럽, 미국, 대만에서도 부품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대만을 둘러싼 안전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대만이 러시아의 전자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유럽과 미국 모두 침묵하고 푸틴은 미사일을 생산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원자와 프렐 프로그램에 감사하지만 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를 부품 공급에서 차단하거나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유럽에서는 분위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은 언급하지 말고 타우루스 미사일은 아예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모두가 생각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고 그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도널드 트럼프 없이 우리의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강국이 되는 대신 유럽은 자유를 지키는 리더십을 잡는 대신 여전히 작은 나라들과 중간 규모 국가들이 모인 분열된 만화경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초점을 바꿀 때마다 유럽은 길을 잃은 듯 보이고 미국 대통령이 변하길 설득하려 하지만 트럼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유럽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유럽의 말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젤렌스키의 연설은 매우 강경하고 비판적이며 유럽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 흐름을 잘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유럽인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럽 지도자들은 실제로 압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할 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유럽인, 즉 일반 유럽 사회의 삶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등등 여러 면에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쟁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유럽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유럽 사회는 이런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어떤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방위비를 더 쓰지 않으면 관세 발생, 수입 감소, 생활 수준 저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유럽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연설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연설을 근거로 전쟁 중인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정말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의견과 결론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QR코드로도 가능합니다.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